이번 교육 과정의 마지막 시간이죠. 저는 이제 주제는 되게 어려운 듯 하지만 반도체 쪽에 AI 솔루션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인데 좀 쉽게 사실은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AI가 뭔지, AI의 핵심은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 반도체 쪽에서 접목 가능한 현재 적용하고 AI 솔루션이 어떤 건지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 AI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팩토리 쪽에 컨설팅 된 지 한 20년 정도고요. 제가 늦게 보면 학사는 동물생명공학 학사라 돼. 이게 요즘 하도 이름이 좋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축산과예요. 학사는 축산과 전공하는 사람이 무슨 AI냐 그럴 수 있는데 학사는 그렇지만 또 석사 과정을 경영 쪽으로 했고 사실 석사는 빅데이터 쪽으로 했고요. 박사는 AI 쪽으로 박사 과정 했고요. 그리고 제 박사 논문 주제가 반도체 장비의 센스 데이터와 딥러닝을 활용한 분략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박사 논문도 썼고 사실 제가 또 스타트 창업기였는데 3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 모델 그대로 가서 창업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하게 되는 것은 되게 반갑고요. 저는 반도체 쪽 잘 모르지만 우리가 반도체 쪽에 한 3년 동안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 부분이 있어가지고 AI를 접목해가지고 공정을 개선해가지고 제품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플랫폼 형태로 완성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던 DB 하이텍에서 실제 공정으로 시범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반도체 AI 반도체 부분의 공정 부분 예상도 수상하고 올 상반기에 평가청에서 반도체 부분 대상도 수상하고 그런 실적이 또 인정이 돼가지고 시무크웨스트 쪽에 미국의 반도체 박람회 쪽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박람회에 한국관을 대표하는 AI 반도체 기업을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 제품을 소개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 쪽에서 조금 알려지기 좀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이지만 어떤 기술력 부분들을 좀 따라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제조산업에서 특히 반도체 쪽에서 공정 개선하는 AI는 거의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시도하려고 하는데 거의 없거든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인공지능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저희 회사 AI 비전의 AI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그냥 다른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서 기계한테 사람이 가진 지능이 뭡니까? 보고 또 분석기고 의사결정 추론 그런 것들을 기계한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계속 발전해 왔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기부에서 2021년도에 어떤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왔는지 좀 그걸로 정리해 놓은 건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1950년대부터 오래됐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요즘 사실은 인공지능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이세돌 바둑 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그보다 더 큰 이슈가 챗GPT잖아요. 챗GPT 생기고 일단 3.5 넣고 4.5 넣고 달리 2, 달리 3 넣고 그래서 지금 요즘은 같은 경우는 한두 달이 이제까지의 어떤 AI 쪽에 한 5년, 10년 정도 사이에 변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AI 쪽 부분 관련돼가지고는 이 AI 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개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기업은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내에 어떻게 표현하자면 AI는 사실은 전체에 있다고 하면 AI 관계없는 직업 그리고 대충 결정된 직업 AI 완전히 전문가 있다고 하면 가운데가 없어질 것 같아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지금 이제 AI를 준비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AI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 쉽게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AI 역사적 AI 어떤 발달을 하면서 두 번의 개월과 세 번의 다시 붐이 일었거든요. 그 부분 관련돼서 제일 처음에 1950년도에 다 컨퍼런스 쪽 있어가지고 AI 처음 할 때는 AI 처음 할 때는 제일 처음 출발할 때는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줄 거라 다 해주겠다 생각하고 되게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한계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게 한계가 뭐냐 그러면 그게 첫 번째 AI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워라벨의 역설이라는 거는 상식의 저주라는 부분들 사람이 보는 거 걷는 거 되게 쉽잖아요. 근데 사람이 손가락 움직이기 되게 쉽잖아요. 근데 AI는 그걸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 팔이 있고 다리 있고 어떤 집이 있으면 대문이 있고 유창이 있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 금방 알 수 있는데 AI한테는 일일이 그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상식의 저주, 워라벨의 역설 부분이 있어가지고 쉽게 그런 부분이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 번에 어떤 개월이 왔던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워라벨의 역설이라는 건 인간의 쉬운 것이 AI한테 어렵다. 인간한테 상식적인 수준들도 AI한테 다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래? 농부가 전문가 시스템이라 가지고 얘는 의사들 같은 전문가들 보면 일일이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쪽 부분이 전문가가 돼가지고 AI 쪽 부분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도 또 한계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브레인의 문제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들은 잘 아는데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강장에서 어떤 악기 연주를 하고 있어요. 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표현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보면 자기가 악기 연주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 그것만 듣잖아요. 그런데 사람 사이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데 집중할 수 있는데 AI를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뭐 그물도 표현해야 되고 뭐들 다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할래? 쪽 부분 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또 했던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기존의 전문가 시스템은 지식을 통해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러면 기계학습이 나오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밀어넣으면 그래서 어떻게 특징을 추출하나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지식을 얻게끔 하는 쪽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컨셉을 해가지고 일단은 하면서 어떤 첫 번째 계열, 두 번째 계열 부분들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 부분에서 좀 더 나은 게 그러면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처음에 특징을 사람이 한번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한번 가르쳐주지 않고 데이터만 넣으면 거기서 특징을 컴퓨터가 AI가 알아서 특징을 추출해가지고 그쪽 부분들, 인사이트를 얻는 쪽 부분들 그렇게 발달하면서 지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그 부분들이 계속 지금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쪽 부분들이. 다시 간략하게 지나면 처음에 AI 붐이 오고 겨울이고 두 번째 붐이 오고 겨울이고 지금 AI 3차 붐이인데 또 다시 어떤 행태를 겨울이 올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은 계속 붐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중요 키워드는 첫 번째는 탐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 지식이 중요하고 지금은 학습 어떻게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쪽 부분은 AI가 그렇게 지금 발전해 가고 보고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세계의 요인이거든요. 알고리즘 AI 모델은 지금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오픈소스로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AI 모델 부분은. 우리 채찌피티도 그런 거 다 모델들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가능했던 부분들은 컴퓨터 성능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성능들이.
특히 GPU 쪽, CPU, GPU까지 들어오잖아요. MPU도 넣고. 컴퓨터 성능이 엄청 발달하다 보니까 AI가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데이터가 엄청 많이 발전되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특히 더 발전된 부분들은 핸드폰 하면서 실제로 통신 핸드폰 그 수많은 데이터, 음성 데이터, U+라든지 뭐 그런 쪽,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쪽 그 SNS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AI가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AI가 엄청 발달되고 있는데 우리 산업은들, 우리 반도체 회사, 우리 패키징 공기 그 산업 AI가 전부 발전됐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AI AI는 모델은 엄청 발달되어 있어. 그런데 데이터가 없고 그 산업에서 그 도메인에서 원하는 니즈가 명확하게 없는 거예요. AI가 발달을 하려고 그러면 AI 모델은 훌륭한 모델을 그 산업에 맞게끔 니즈에 맞게끔 AI 모델을 선정해가지고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해가지고 모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큰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 하위에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일반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머신러닝 중에 보면 학습 방법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도학습이란 뭐냐 그러면 답을 알려주고 학습할 때 답을 알려주고 학습을 하는 거야. 이건 개야, 이건 고양이라고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면 많이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림이 나오면 예를 개 그림 넣으면 이건 개야, 고양이라고 해주는 게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답을 알려주지 않고 답 넣는 거예요. 예를 개 그림, 고양이 그림, 뭐 예를 들면 기린 그림을 넣으면 이건 개인지 고양이인지 길이는 모르지만 그렇게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새로운 그림이 나오면 이게 해당돼 라고 해주는 그게 비지도학습이고 강화학습이 뭐냐 그러면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지칭질하고 그러면 칭찬받는 쪽으로 계속 갈 거잖아요. 그게 강화학습이거든요. 쉽게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머신러닝은 처음에 한번 어떤 분류를 좀 해주거든요. 처음에 관내였어요. 그런데 딥러닝은 지가 알아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주는 그게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IT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머신러닝 쪽하고 설명드리면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빵을 만들 때 있어가지고 재료 주고 레시피 넣으면 레시피 중 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전통적인 IT라고 그럽니다. 재료 주고 레시피 이거야. 해가지고 빵 만들어 그러면 아웃풋이 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머신러닝은 뭐냐면 재료 주고 빵을 주는 거예요. 재료를 주고 빵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레시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해되죠? 그렇게 설명 제일 잘 이해하려고 보면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인 어떤 IT 프로그램의 플로우 차트 뭐 도레미도 있고 메모도 있고 마르보도 있고 파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딥러닝이 이렇거든요. 동그라미밖에 없잖아요. 내 구조는 단순해요. 구조는 되게 단순하고 사실은 이 하나를 이 하나의 노드는 이 하나를 또 본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고 각 데이터별로 답을 가중치가 있고 가중치에 대해서 가중치 입력 데이터 예를 들면 X0 입력값하고 가중치를 곱하고 그걸 다 돼야 다 하고 이게 다 하는 거잖아요. 다 더하고 함수를 뭐 끝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딥러닝이에요. 되게 쉬워요. 하나만 본다고요. 입력값이 있고 입력값에 가중치가 있고 그걸 계산해서 합해가지고 이게 보면 함수가 뭐냐 그러면 계산해가지고 0보다 크면 이 값을 취하고 0보다 작으면 0이냐. 그러니까 그걸 아웃풋을 주는 게 이게 사실 인공 하나만 본다 그러면 그렇거든요. 그 부분들이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연결시켰을 때 계량값이
어떤 원하는 값보다 좀 이게 그걸 손실 함수라 그러는데 손실 함수가 최소한 쪽으로 크면 낮추고 이거 작으면 높이고 그러면서 그걸 하는 방법은 가중치 있잖아요. 가중치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부분들 하는데 그게 저게 파라메터가 있잖아요. 저게 10개, 100개, 100만 개, 10억 개, 수조 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AI 학습 모델 학습하면 몇 시간이 걸리고 며칠 걸린다. 지금은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뭐 얼마 안 걸린다고 하지만 지금 챗 GPT 4.0 같은 거 이거 한번 하면 엄청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 다시 재학습을 한 달 걸리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컴퓨팅 파워인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가중치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원리는 되게 쉬워요.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일단 AI 쪽 머신러닝, 딥러닝, 딥러닝에서 인공지능망 기본 이런 시스템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데이터 쪽 부분이다. AI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AI가 발달할 수 있었던 거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발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이미지 데이터 진짜 많잖아요. 이미지 데이터 많고 음성 데이터 많고 어느 데이터 많잖아요. 구글 번역하는 부분들은 다 어느 데이터를 말로 사는 거, 글로 사는 부분들 그게 많이 쌓여가지고 좀 정확도는 얼마나 굳이 분석할 필요 없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 발전되어 있던 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해가지고 사실 이런 데이터들은 노이즈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AI 만들어서 노이즈가 있으면 또 좀 잘못된 좀 모델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AI를 위한 데이터들은 그런 노이즈가 적고 데이터가 많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위한 AI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부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노이즈가 많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수요 예측을 한다든지 그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측 가능해요.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고객 소리 듣는다는 부분들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보면 고객 소리 조사 그런 부분들 사실은 데이터도 많지 않고 그리고 데이터 안에 노이즈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석할래?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의 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 제일 중요한 게 보면 내가 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데이터가 쓰레기 데이터인지 진짜 좋은 데이터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데이터 좋은 거 아닙니다. 쓰레기 데이터는 없는 게 나아요. 그러면 잘못 학습을 하려면 쓰레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AI를 위한 데이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은 데이터 중에 진성 데이터 부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진성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전술해가지고 AI 학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메인 나레지. 도메인 나레지 뭐냐면 그 산업에 있는 엔지니어 기술자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AI는 다 있어요. 다 있진 않지 사실. 상대적으로 AI 기술자가 그 산업을 이해해가지고 어떤 AI 어떤 모델을 만드는 거 하고 그 현장에 전문 엔지니어가 AI를 공부해가지고 만드는 건 누가 더 잘하냐? 지금 AI는 좀 다 모델이 있고 요즘은 옛날에 사실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AI 하려고 그러면 세팅하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제가 박사 강의 할 때 그 세팅하는데 5주 걸렸어요. 그거 세팅하는데 그 버전마다 다 다른데 요즘은 컴퓨터 노트북 있잖아요. 그냥 인터넷만 다 할 수 있잖아요. 구글 콜랩이라든지 그런 AI를 그렇게 발전해 나가니까 현장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뭔지 생각하고 내가 가진 데이터가 안다 그러면 AI 하는 부분도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옛날에는 과거에 좀 기술의 혁명이라고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우마체에서 어떤
자동차 쪽을 해서 기술의 혁명이라고 하는 현재의 어떤 혁명은 자율주행 차죠. 뭐 이런 부분들. 옛날에는 통신 관련돼 가지고 공수대에서 뭐 전화기 이거 엄청난 혁명이었죠. 근데 지금은 전화기 스마트폰 이 혁명이 우리가 원하는 혁명일까 하는데 이게 용도가 엄청나. 이게 사실은 움직이는 컴퓨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혁명, 어떤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생산량을 높이고 또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하면 지금은 혁명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페니실린 같은 사람의 목숨을 건지는 기술적인 혁명이 지금은 이 뭔지 아시죠? 머리 나게 하는 거죠. 그쪽 그런 분들은 엄청난 개인의 니즈를 행복을 추구하는 쪽 분들 이런 것들이 혁명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은 인간하고 같이 공감하는 거죠. 이 사진이 뭐냐면 뭐 제가 30년 전에 애들 아침을 모아서 찍어도 오는데 지금 인상 찍어서 지금 달리 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뭐 챗GPT 4.0 이렇게 하면서 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좀 발전하고 있어요. 기술은 AI 기술은 그 부분들을 우리 산업이 어떻게 적용하고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부분에서 뭘 준비하고 뭘 해야 될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게 짝퉁인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아 보이죠. 진품하고 짝퉁 차이도 없고 그리고 그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다. 대단한 박부가 얘기하는데 성공의 열쇠는 남이 모르는 걸 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 어떤 그리스의 스모가 제일 바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남이 모르는 걸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남이 모르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운 좋게 아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 진짜 준비되어 가지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 준비가 뭐냐 데이터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성공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키아 같은 경우에 보면 한때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장의 저주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라는 쪽 부분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데이터 쪽 부분 뭐 아마 없다. 뭐 시연사 아마존하고 시연사 이런 잘 아니고 이쪽 부분들 오프라인 거의 실패했거든요.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 쪽 부분도 있잖아요. 보면 데이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거 엄청 큰 게 아니에요. 표현할 수 없는 조그마한 거거든. 사실 우리가 얻는 인사이트는 그 수많은 데이터에서 우리가 얻는 거나 그 차이를 보는 거는 그걸 누가 알 수 있느냐? AI라는 사람 알 수 있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 산업의 도메인을 진짜 최고의 기술자들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에서 차이를 아는 거는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서 이 진성인지 가성인지 아는 건 진짜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알 거고 거기서 그 차이를 또 진성 데이터에서도 차이를 분석하는 거는 인사이트를 얻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도 좀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든다 그러면 샴푸가 2개 있어요. 샴푸를 한번 사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재구매할 때 재구매함이 있어가지고 A라는 샴푸가 그대로 A라는 샴푸를 재구매할 확률이 51%고 B라는 샴푸를 넣어가지고 B라는 샴푸를 선택할 확률이 50%야. 그럴 경우에 시장의 비율은 어떻게 바뀔 거냐? 50%는 그러면 반은 다른 거 선택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 큰 차이가 50%하고 50% 큰 차이가 나는 반은 51%면 40% 다른 거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장 점유율로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상품이 샘플을 썼던 사람이 똑같이 A라는 상품을 선택할 확률이 99%야. 그런데 B라는 상품을 사가지고 B라는 제품을 쓸 확률은 98%예요. 그러면 1% 차이인 것 같지만 A라는 제품을 쓰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A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1%, 2%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이 차이도 엄청 크다고.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변할 건지 실험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러면 67, 그러니까 67% 대 43%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1% 차이입니다. 그런데 재구매 확률이 99.9%고요. 이건 99%. 그럼 이 A라는 제품을 쓴 사람이 A라는 제품을 선택하는 99.9%는 거의 다 선택한다는 거예요. 0.05%. B 같은 경우는 99%면 1%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다. 그럼 여기도 높은 듯 하죠. 이걸 한번 이 A라는 상품을 쓰면 거의 대부분 그냥 B를 안 가고 A만 선택합니다. 여기를 조금만 쓸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느냐. 엄청 차이 나거든요. 그런 거 우리 데이터의 중요성 부분이 어떤 조그마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그 사례, 데이터의 중요성 부분들, 데이터에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실험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실제 여기서 그냥 대충 그냥 생각해봐요. 보면 어떤 물건 샀을 때 내 마음과 반이면 다른 걸 선택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완벽하게 나를 만족시키고 그것을 거잖아요. 이게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고요. 필립스하고 이거 사실은 기능적으로 차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실은 음식 안 하잖아요. 그게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영역에서 일단 성공한 기업들 부분에서 보면 큰 걸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니즈를 찾아가 거기에 올인하면서 차이를 극대화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메인 날리지 그 사회에서 원하는 니즈가 뭔지 부분들 그리고 또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부분들을 파악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데이터는 사실 데이터 챙기는 옛날에 사실 할 때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동시를 필요해가지고 사실 데이터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나왔던 부분들은 어떤 사회 통치하기 어떤 문제, 경제 문제, 실험 문제, 어려운 문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좀 나와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최근에 했던 부분들은 그 통계 쪽 부분들이 넣으면서 그런 부분 넣으면서 데이터 쪽 부분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그때 된 거고요. 이 이야기 많이 들었으면 수박켓에서 뭐 기저귀 많이 팔리고 많이 팔릴 건데 정답은 맥주인데 이런 기저하고 맥주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 듯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마트에 대해서는 기저귀 맥주입니다. 그게 데이터의 중요성 부분입니다. 그냥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것을 사는 거고 사실은 빅데이터 쪽 보면 구글의 창업자 쪽인데 데이터가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본다 그러면 사람들 보면 데이터는 분석하려고 데이터 모으잖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모으잖아요. 그 데이터, 모으는 데이터 되게 중요한데 실제 이런 부분들 목적에서 영업을 위해서 데이터는 영업을 위해서 일단 모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모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부분들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모이는 데이터 특징 같은 경우는 데이터 모으면 IT 쪽 부분, 특히 우리 회사 내에서 데이터 하려면 IT 쪽, 전선 쪽 협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 좀 이런 데서 협조하고 하는 부분들. 실제 배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각 부분, 각처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모은 데이터 쪽 부분 있어야 되는데, 영업을 안 해도 데이터 나오는 부분들은 실제 보면 우리 실제하면서 데이터가 모이는 거 있잖아요. 로그 데이터라든지 정확통화라든지 검색을 구글 같은 검색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쪽 부분들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부분들 그리고 옛날에 그런 부분들 다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구글이 그걸 가지고 사실
네이버 대놓고 광고하잖아요. 대놓고 광고, 예를 들면 네이버 하면. 근데 구글은 광고 안 하잖아요. 광고가 훨씬 비싸고. 보면 검색한 거 가지고 어떤 검색한 거 가지고 어떤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 키워드 광고하는 거예요. 그게 검색 기반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고요. 모으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모으는 데이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거 하려면 별도로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모이는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모이는 데이터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제도에 있는 거예요. 기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설비가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열어보지 못해서 그렇죠. PLC 데이터도 계속 쌓이고, 예를 들면 많은 회사들에서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쳐다보기도 하지만 거의 제가 아까 할 때 처음에 하림에 이렇게 하림으로 다니다가 독립했을 때 보면 쳐다보자면 그 데이터 설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쳐다보고 뭐 해야 됩니다라고 기록할 필요 하니까 그래서 공감을 하지 못해서 제가 작업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많은 회사들도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AI 공정 쪽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쳐다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 그거 없어요. 근데 필수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이런 일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거 하려면 패스워드 필요해가지고 GBC에서 뭐 패스워드 안 열려서 못해요. 안 되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 전환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로 조사하려고 콜센터 전화하려고 그러지 말고 SNS 쪽 이런 부분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그런 어떤 모이는 데이터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쪽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쪽 부분들 얘기하는 그 중요한 부분들은 그 도메인의 전문가가 중요하고 그부터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좀 수학적인 기본적인 소양도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보고요. 데이터 쪽 어떤 개념은 독일의 같은데 앞에 가우스 돈의 확률 그림이 있듯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들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데이터 이용이라든 사업 있는 부분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야기인데 보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한국인의 95%가 이 음식을 먹었다. 강도살인범의 70%가 범행 하루 이내에 이 음식을 먹었다. 한국인에게 이걸 섭취를 금지하면 정신 스트레스를 조장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인간 이것 때문이다. 밥이거든요. 확률에 보면 그래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문제 있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지금 이야기 보면 이런 게 이게 다 밥이야. 다 밥 이야기거든. 그럼 그 밥을 먹으면 안 돼? 아니잖아요. 숫자가 사람은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럴싸하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또 이게 영국 변호사인데요. 저기 아들이 연달아 그냥 사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달아 애가 사망할 확률이 7,300만 분의 1이니까 엄청나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엄마가 죽였을 거야 라고 일단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통계 전문가가 그렇지만 이걸 엄마가 죽였을 확률은 그보다 9배 낮아.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어놓은 사건입니다. 그 확률, 전에 검사가 제기한 것도 확률로서 이야기했던 그렇게 7,300만 분의 1 확률에서 연달아 죽을 확률이 7,300만 분의 1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엄마가 죽였을 거야 라고 일단 판결했는데 변호사 쪽도 확률로서 그거는
또 훨씬 더 낫다고 해가지고 무죄로 풀려나는데 그게 또 스트레스예요. 연일이다 사망하는 그런 것인데 그게 확률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 확률을 어떻게 푸는지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확률 이야기 중에 이런 또 있어 보면 미국의 지금 대학교들 보면 합격률이 남자 50, 여자 40%야. 그래도 대학생들이 성차별했어. 이렇게 합격이 이직을 했어요. 그래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까베로 대학 해보니까 모든 게 다 여자 비율이 높아. 그런데 합계를 하다 보니까 여자 비율이 높은 쪽 있잖아. 막 진짜 이런 그런 쪽에 사실은 중간에 어떤 그런 합계의 오류 있어. 평균 오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데이터를 분수 짜여서 봐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또 타이탄이 있고 이 책으로 있잖아요. 타이탄이 있고에서 그래서 보면 성무원들이 1등실 성적, 2등실 성적, 3등실 성적 성무원이 있을 때 성균율이 성무원들이 제일 낮으니까 성무원들이 최선을 내서 성격 부조 활동을 최대한 제일 열심히 했어. 라고 볼 수, 이거 이제 이상 한다고 그러냐. 그런데 이거 남자의 일어나. 나와서 보니까 성무원 비율 거의 대부분 남자였어요. 보면 남자 쪽 보면 1등 객실에 생기율이 높고 그 다음에 성무원이었잖아요. 2등 객실에서 3등 객실 동일하네. 전체 본다 그러면 1등 객실 손님이 어떤 위치라든지 그런 거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성무원들이 자기 삶을 끌려. 예를 들면 1등 객실 승 좀 챙기고 그 다음에 본인이 나갔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확률을 하면 어떤 숫자를 포함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숫자를 분석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 데이터 쪽 부분, 그냥 데이터를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데이터를 특성을 파악하고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쪽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보면 시대에서 신문에 나는 거예요. 농협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 그래 신문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고기를 먹으면 장수를 할까요? 돈이 되려면 소득 수준이 높으니 고기를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장수하는 건 사실은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장수하는 건데 일단 그럴싸한 논리를 펼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는 진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즘 확률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부분 확률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확률을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일단 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또 도메인 날리기 부분 말씀드리는 게 어떤 데이터가 주면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고 그 산업에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계속 도메인 날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하면 주식에 돈 많이 벌 거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러면 인공지능 교수들이 주식에 다 대박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다 특히 인공지능 교수들이 하루 많이 그러거든요. 주식에 제가 돈 버는 확률이 51%인데 근데 하려면 인공지능 하려면 그 진짜 데이터 기반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하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쪽 부분들 좀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난 부분 어떤 상관관계 보면 급발진이나 그런 거 났을 때 상관관계 분석하는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어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수많은 데이터들에서 어떤 결정치를 이상을 찾고 결정치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AI 데이터는 항상 옳은 결정을 알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결과는 AI도 일단 영향을 미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직감, 사람의 어떤 딱 봤을 때 말다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딱 느낌, 직감과 행운 그게 많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사실은 데이터라는 게 없으면 그게 기반이 되가지고 어떤 직감과 어떤 행운을 하려면 준비된 자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준비된 자라는 부분들은 얘기하는 부분들은 AI와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거 없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AI 학습을 하려고 하면 학습을 해야 돼. 지도학습 들어가서 이거 고양이 이름 어떻게 학습을 시키겠어. 매일 하도 맞던 일인 거예요.
일본 색깔 A하고 B, 왼쪽 A하고 B 색깔 많이 다르죠. 다른 듯 하죠. 이 색깔이 이제 같아요. 이 색깔은 이 색깔은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람이 보는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이제 그냥 타도만 뜨면 내가 보는 게 다는 아니다. 왼쪽 거는 오른쪽 가운데가 누가 어디가 더 바른 것 같아요. 왼쪽이 전추 중이니까 오른쪽이 더 바른 듯하게 보이죠. 똑같이.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이게 커 보이죠. 똑같아요. 길이 두 개 보면 위에 보이죠. 뒤에가 더 길어 보이죠, 그죠? 똑같아요. 이 사람 보면 이게 커 보이죠, 그죠? 이 색 똑같거든요. 딱 붙이면 똑같아요. 사람이 보는 게 다 그냥 이거 가도만 했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고 이제 일반은 다시 산업적 AI 쪽 머신 비전은 여러분 다 잘 알아요.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기술이고 머신 비전 잘 아시잖아요. 조금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기술은 사실은 이미지 기반 기술 2013년도에 그 기술을 넣으면서 지금 10년 가까이 지나서 사실 이쪽 기술은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 스타트업 하더라도 지금 그 모델을 가지고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 기술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발달된 기술, 현재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질검사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 활용하고 있는 각각 공개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부분들, 좀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장비 진단 쪽, 예지 보증 쪽으로서 좀 많이 시도하고 있죠, 그 부분들. 좀 수면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 좀 AI 회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 이쪽에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개선 쪽,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부분, 공중개선 하려면 포엠 관점에 접근해야 돼요. 포엠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원료 관점, 머티리얼, 머신 기계 관점, 메소드, 공정 관점, 면사항 관점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어떤 공중 중에 어떤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개선하는 쪽 부분을 해 나가는 게 공중개선 AI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제대로 하는 데서 한국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쪽에. 왜 못하냐?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 연결된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 공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더밀라인을 엔지니어 쪽 부분 같이 해보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상개척 쪽을 생각하면 가상개척도 사실은 공정개선보다 조금 덜 어렵지만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쪽 관련돼가지고 지금 사실은 SK 하이닉스의 주단 가우스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완성을 했어요. 잠깐 이거 같이 한번 보죠. 이게 잘 In manufacturing, it is critical to conduct quality checks through metrology, or measurement, of key variables of a process outcome, such as feature size, alignment, and weight. Panoptis virtual metrology provides these variables without actual metrology, by predicting them in real time based on equipment sensor data. With Panoptis VM, manufacturers can benefit from improved process quality, savings on capital expense, reduced cycle time, higher yield, and many more. Let's take a look at how semiconductor manufacturers can use Panoptis VM.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is a process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hat creates thin films on a wafer in a vacuum chamber. The refractive index and thickness of the film are the key variables affecting the quality of a wafer. Yet, it is impossible to conduct metrology physically on all of the films created on all of the wafers. This is where Panoptis VM comes in. During the CVD process, a variety of sensor data are generated. For example, pressure in the vacuum chamber, temperature from a heater, distance between shower head and wafer, amount of gas injected, and power of the RF plasma. Using these sensor data, Panoptis VM predicts the refractive index and thickness of the film. The predicted variables are highly accurate and are delivered to the statistical process control system to check if the quality is within control limits, or if anomalies or any alarming trends are detected. Manufacturers can also optimize process parameters and reduce process variability through advanced process control, such as adjusting the deposition time or temperature.
Panoptis VM is robust against data drift and shift, capable of creating aggregate models across multiple chambers, and versatile for both automatic and customized setup and operations. Equipped with Gauss Labs' state-of-the-art virtual metrology technology, manufacturers can boost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s without additional investment in additional metrology tools.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www.gausslabs.ai. 가우스의 시대는 잖아요. 가우스의 또 VM은 일단은 표시 공격 끝나가지고 15문형 쪽 지금 하고 있는 쪽 12D 공정에서 뭐 지금 VM 쪽 가상계측 부분들 내용 워낙 정리 잘해서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격 개선 AI가 가지고 있었어요. SK 하이닉스 한 250원 투자해가지고 공격 개선 AI 쪽 부분은 제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못하고 VM 쪽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박람회 7일달에 반도체 봤을 때 여기 좋은 기술자하고 박수를 해보고 하면서 우리 거를 넣어주고 넣고 우리가 더 기술 개발한다. 우리 노하우가 아니고 이 시장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새로 아니 사실은 공개 개선하고 VM은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까지 파이브 기술을 같이 일을 하자는 쪽으로 좀 해보고 하고 특히 우리 또 내일 모레도 LDCNS하고 같이 MOU 체결하는데 LDCN에서는 머신 비전 AI 하고 엄청 발달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공격에서 AI 넣어가지고 LDCN에서 우리 모델 영업해주는 거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런 잘 아시는 산업용 AI 하려고 그러면 정상 데이터밖에 없고 불량 데이터 크게 미미하고 심각한 불균형 그리고 어떤 딥러닝에서 이상 알람을 해줘도 그냥 알람을 있지 왜 한지 딥러닝은 블랙박스라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계라는 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수시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돼가지고 AI를 접목한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 제품 터치보이거든요. 터치보이 뭐냐면 네덜란드 뚝 있는 마을에 소년이 뚝이 구멍이 있을 때 손으로 막아가지고 말을 만든 이야기인데 저희 우리 현장에 발생되는 조그만 이상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걸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제품 수율을 높일 수 있다. 막 그런 의미로 같이 이름 넣죠. 그런 걸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3년 동안 인지니어가 하면서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완성시키고 저희들은 그 모델 안에 이상을 탐지하는 그런 AI 모델이 있고 웹같이 측정값을 맵으로 그래가지고 어떤 패턴을 불려가지고 원인을 추적하고 그리고 최종 머신 비전 가지고 치료 격분에 대해서 머신 비전을 재가지고 분량을 추적하는 기술이고 이 세 개를 조합해가지고 제품을 어떤 공정에 어떤 장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분량이 나온 부분을 알려주는 어떤 RCA 모델이 있습니다. 실제 이게 이랬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제품 수입이 하면 그거 인지가 찾으려면 특히 기관기 시스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FDC 있지, MES 있지, 또 ERP 있지, 또 그 연결되지 않은 또 정비 있지, 뭐 되게 많잖아요. 데이터 보면 그런 거를 다 찾. 그게 또 연결돼 있냐? 연결 안 돼 있잖아요. 라트 번호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는 거 있죠? 아니지. 그런 걸 다 연결시키게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한두 달 걸리면 리얼타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지금은 반드시 좀, 왜냐면, 웹이라든지, 웨이크라든지, 뭐, 심지어 쪽, 그런 데이터 다 조합해가지고, 리얼타임으로 알려는 부분들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AI 쪽 부분은 제품 품질 검사 쪽이고, 심진 쪽이고, 지금 다 하려고 하는 브랜드가 장비 진단 쪽인데, 향후에는 공정 진단까지 하는데, 우리 저희에서 공정 진단 AI 쪽에 한우물 파가지고 지금 그걸 실제 현장에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AI 도입을 하려면 짧게 1년, 2년, 3년, 2년, 2년, 정기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단 레이블링이 필요 없으니까. 모델 쪽 부분들, 이제 반도체 쪽, 거기에 맞게끔 일단 학습을 일단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가장 큰 강점 중에 노이즈의 강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AI 모델 전체 플랫폼 형태로 이렇게 또 사실 우리가 또 하다 보니까
데이터 연결 기술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FDC 연결이 안 된 장비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DBI 하면서 사실 저희 DBI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리 벼실안에서 우리 실력을 보여주고 15년 올 1월부터 3월까지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좀 잘하니까 이것도 너는 할 수 있어? 데이터 하나씩 연결해주고 모든 데이터 다 이분한테 다 연결시키고 다 오픈해줘가지고 그걸 다 연결시켜가지고 플랫폼 형태로 RCA 쪽 있잖아요. 금호는 추적하는 그런 플랫폼도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FDC에 연결되지 않은 장비는 직접 우리 연결시켜야 한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기술을 니즈가 있으면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DBI 엔지니어들이 그 AI 모델을 만들면 있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알려주고 니즈를 얘기해서 우리가 해결해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플랫폼에 들어가서 네. 우리 AI 일단 대치가 우리 좀 제품이라고요. 이게 하나가 실제 웨이퍼거든요. 웨이퍼 번호가 있고 초록색은 웨이퍼 정상이고 이 회색은 그만큼 가동이 안 된 시간이에요. 비가동 시간이고 빨간 거는 불량, 노란 거는 의심된다. 그런 부분들 센스 데이터에 아주 다양한 센스에서 센스 값으로 그래프로 하니까 어떤 센스인지 힘든 얘기지만 그래프를 알려주니까 실제 어떤 센스고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부분 알려주는 부분이 장점이고 맵 형태로도 어떤 패턴에 의해서 분량하는 이 부분들도 리얼타임으로 보여주는 부분들 그리고 12전 쪽에서 레이블링 해야 되잖아. 레이블링도 시스템에서 그냥 쉽게 할 수 있게끔 돌릴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하는 PCM 데이터, 인포메이션 데이터, PCM 데이터, 에비던스 데이터 그 부분들 그 데이터들이 다 거의 다 연결돼가지고 리얼타임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80% 이하는 제품에 대해서 조회하니까 너무 그중에서 데이터 부분이 관련된 모르고 그거 관련돼가지고 알 수 있는 이런 어느 공정에 어느 장비인지 부분들도 알 수 있는 거고 리얼타임으로 그런 부분들 이게 무슨 FDC 데이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실제 우리 솔루션인데 일단 자료로 드리기 전에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 유튜브에 AI 비즈그램이란 검색 대목으로 그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인데요. 그리고 또 저희 제품 중 하나는 R&D 자동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R&D 업무들을 많이 할게요. 연구개발한 쪽이 있어가지고 그게 거의 완전 노가다 버리더라고요. 뭐 검사 제품 검사하고 그 기계 그 장비에서 검사 데이터가 있고 엑셀에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되면 보고서 PPT를 만들고 거의 완성이 되면 실제로 펀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애플이라든지 그게 이렇게 만들어도 돼라고 보고서를 워드 문서로 보내면 그게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작업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작년에 1차 기초와 올해 거둬와가지고 실제 만들었던 제품이냐. 그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테크타임을 줄이고 문서 자동화 하는 걸 했고요. 그걸 작업해서 보면 실제 이게 시스템 내에서 보면 다 모든 게 데이터 불러오고 업로드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스템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문서들 업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고 분석해보고 하는 것들을 시스템 내에서 이게 하는 가장 큰 장점은 DBA, R&D 연구 데이터 다 DBA돼 있고 실제 보고서 쓰다면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지 예를 들면 그걸 속대로 쫄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 다 있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보면 R&D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회사하면 그 PC에 있는데 그걸 또 취업 포맷시키고 간다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거 회사 개인들이 연구의 어떤 연구 즉 회사 자산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회사 자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문서들을 지난 엑셀에도
그냥 볼 수도 있고 PPT로 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보고서 작성한 문서 생산 이 워드 문서부터 이렇게 하면 문서도 자동으로 워드 문서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 부분들은 엄청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DBIT 같은 R&D 부서가 20개 부서가 있는데 그중 한 개 부서에서 완성시키면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내년 좀 해달라고 요청을 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AI 솔루션도 있지만 대치보이는 제품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그냥 고객이 원하는 게 뭐야? 그거 하면 거기에 맞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우리 조직에는 AI 박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인지지 부분을 플러스 핵심 전문가고 PI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실제 앱 개발하는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쪽 부분들 이 모든 거를 아까 대치보이는 이걸 갖다가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기술로 만든 부분들이 가장 큰 것이겠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